오늘은 GS25의 24년도 오픈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질보다는 양에 중점을 두고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GS25의 24년도 오픈 전략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GS25의 점포 수는 CU에 이어 두 번째로 17,000점이 넘었습니다. 이는 폐점을 틀어막고 엄청나게 오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CU와의 격차가 아직도 약 300개 정도 난다고 합니다. 현재 CU의 매출은 이기고 있지만 점포수 영업이익도 뒤지고 있고 매출도 언제 따라잡힐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라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 GS25는 천당과 지옥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먼저 안 좋은 이슈는 기존에 고정으로 지원이 되던 폐기 지원 금액들을 축소시키거나 없애고 판매 이익금에 따라 점포 운영 경쟁력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주는 방법을 적용시킨 24년도 상생지원 제도 논란이 점주님들에게 뜨겁고 반대로 고물가로 인한 PB상품의 인기 속 팔도전보 라면과 공간준 판매 이슈 그리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편의점 업계 최초로 수입 맥주 3캔 9,000원 행사는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 GS25는 과연 24년도에는 어떤 오픈 전략과 방향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24년도 개발 담당의 평가 항목인 KPI를 들여다보면 24년도 GS25의 오픈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24년도에 크게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23년도에는 신규 출점 항목이 전체 3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면 24년도에는 15% 확대된 45% 비중을 두어 24년도에는 오픈에 모든 집중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기필코 CU의 점포 숫자를 따라잡기 위해 이번 인사 시즌에 팀장과 담당들의 많은 교체가 있었고 또한 경력직 이직을 통해 우수 인력들을 충원하면서 내년에는 정말 오픈에 올인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임차 비중 항목이 25%에서 15%로 10% 줄어들었습니다. 본부임차는 좋은 자리면 당연히 손익이 나고 이런 점포들이 많아졌을 땐 장기적으로 회사가 엄청나게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반대로 회사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예상한 매출대로 나와만 준다면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겠지만 거의 항상 예상한 매출보단 적게 나오기 때문에 점주님은 물론 회사도 많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점주임자 타입으로 오픈을 하고 매출이 안 나오게 되면 회사 손익 부분에서 본부임자 타입만큼 큰 타격을 입진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점포 숫자 항목의 비중을 늘리고 본부임자 타입 구성비 항목을 줄인 배경의 의미는 매출은 거의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오픈을 많이 질보단 양으로 승부하라는 의미가 깔려있는 셈입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기존과 대동소이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와 똑같이 CU와의 MS를 10%, 24시간 영업 5%, 이렇게 15%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또 새로 신설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경쟁점, 소매점, 인수전환 항목이 20%를, 예상매출 총이익 달성 항목이 10%를 차지하였다면 이번엔 신규점 밀매출 15%, 예상매출 이익 달성률 점 수가 1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픈을 많이 하긴 해야 하지만 매출과 이익도 어느 정도 생각하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솔직히 이런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신규점 예상 매출과 이익, 24시간 영업, 즉 질적인 부분도 챙기라며 이 질적인 부분을 KPI 항목 전체에 30%를 넣었는데 이것들은 결국 오픈이 되어야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오픈 자체가 없으면 아예 빵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24년도 GS25 개발 담당의 KPI 방향은 양적인 부분은 55%, 질적인 부분은 30%, 양과 질 모두 해당 사항인 본부임차 타입 출점 수는 15% 이렇게 항목을 분배하여 전략과 방향을 잡았습니다. 보통 개발 담당의 평가 항목인 양적인 부분을 55%를 두면 개발팀장과 지역장은
양보다는 질적인 본사손익 부분의 퍼센트를 많이 높이게 됩니다. 그래야 개발 담당이 실적 때문에 이상한데 오픈을 한다고 해도 위에서는 본인 평가 항목은 오픈 숫자보다는 손익이 그래도 우선이기 때문에 이곳은 안 된다며 커트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개발팀장은 40%, 지역장은 50%로 오픈 숫자로 평가가 갈리게 되는, 결국 숫자가 정말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규점 평균 일매출이 부가세 포함 14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1년 뒤, 2년 뒤에 상권 변화가 없다면 160에서 170만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긴 한데 160에서 170만원으로는 24년도에 24시간을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GS15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상시 폐기 지원이 이제는 판매 이익에 따라 점포 운영 경쟁력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는 바람에 매출이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타사 대비 GS15의 가장 큰 장점은 폐기 지원이었습니다. CU나 세븐일레븐, 이마트24는 상상할 수 없는 폐기 지원들을 정말 많이 해주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줄기 시작하더니 내년부터는 사라지거나 더 축소가 되는 게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GS25에서 이 폐기 지원은 이제까지 어떻게 받아내었냐면 22년도 기사인데 아랫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편의점 GS15가 자체 브랜드, 김밥, 도시락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부터 222억 원 상당의 판매 촉진비와 성과 장려금 등을 받은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했다. 공정위는 GS15 운영사 GS리테일에 시장영향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업체들에게 각종 지원들을 받아내었다가 철퇴를 맞은 겁니다. 힘있는 고딩 일진이 중딩 일진 삥 뜯어서 다수의 여자친구들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며 생색을 낸 건데 이젠 삥 뜯을 대상이 없어 선물을 사주긴 해야 하는데 내 돈 써서 하기는 싫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줘야겠다며 제도를 바꿔버린 겁니다. 운영력 좋고 매출 잘 나오는 곳들은 아무튼 지원을 더 많이 받아가는 건 확실하니 자신 있으신 분들은 GS15를 선택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GS15는 이렇게 상생한 제도를 바꾸게 되면서 불만 많은 저매출 점포들을 빼앗기더라도 고매출 점포를 빼앗아 오기에도 좋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출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CU에게 매출 부분에서 역전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처럼 오픈에만 신경을 쓰면 완벽하게 점포 숫자도 CU를 앞지를 수 있어 다시 1위를 탈환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23년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U가 편의점 업계 1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긍정적인 이슈들로 인해 CU의 브랜드 평판이 더 좋았기도 했었고, 점포수 영업이익 면에서 GS15를 앞지르게 되며 자신있게 업계 1위라고 외쳐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GS15는 각종 악재 속에 허우적거리며 내부에서도 심각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과연 GS15가 날아올 수 있을까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은 GS15의 24년도 오픈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질보다는 양에 중점을 두고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놓고 많은 저매출점들을 오픈을 해도 암묵적으로는 인정이 된다는 뜻이고, 이렇게 되면 물건이 거의 없는 현재 상황에서 무권리나 다름없는 매각이나 폐점을 생각하는 슈퍼 40~50만원짜리 CU 이마트24, 세븐일레븐 일매출 100만원 미만짜리 등을 GS15로 바꾸면서 조건 조금 맞춰드리고 오픈을 많이 하려고 할 겁니다. 조건 많이 준다고 혹해서 또는 정말 편의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담당자가 좋다고 하니 믿고 오픈해야지 라는 바보 같은 결정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꼭 알아보고 공부를 하시고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내 주변엔 아무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싶으시면 편선생 유튜브 하나하나 다 찾아보시고 편의점 통합 카페와 같은 네이버 카페도 들어가셔서 질문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최소한 인건비는 가져갈 수 있는 매장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내년 GS15는 질보다 양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
이런 본사 전략에 희생양이 되지 않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점주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택은 남이 해준 게 아닙니다. 결국 본인이 한 겁니다. 개발 담당이 이상한 자리를 소개해줘서 뭐 망했네, 사기당했네 이런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본인이 짊어져야 할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원망을 할 수는 없고 원망을 하더라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모두 다 내 책임인 겁니다. 다음 주에는 멤버십 영상으로 24년도 나의 오픈 전략에 대해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점포를 하기 위해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 그리고 같이 봐달라고 하여 친한 지인이 점포 소개를 받을 때 가끔가다 함께 다니며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물건들을 소개받아 보면 정말 어이없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물건들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야 할지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중학생 이상 가입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